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봉기일까요? 아니면 포퓰리즘의 반란일까요? 미국에서 벌어진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해온 우리 개미들의 공감을 불러왔는데요. 공매도 잔액 상위 종목의 급등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게임스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걸까요? 또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에서 벌어진 공매도 전쟁. 공매도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그 주식을 사서 갚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활용되는 매매 전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네. 그 게임스톱이라는 그런 주식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졌는데요. 우선 게임스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국내 시장에도 그 파장이 와서 공매도가 아닌가. 이 셀트리온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네네, 공매도 가장 타깃으로 올라온 셀트리온 지금 공매도 때문에 오릅니까? 우선. 그 영향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HLB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스탑과 같은 그런 공매도와의 전쟁을 한번 벌여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스탑과 비슷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오늘 셀트리온과 HLB의 네. 주가 상승이 일상적인 주가 상승 변동폭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큰 폭으로 주가가 그러니까요.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담해서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전적으로 공매도 커버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공매도 포지션을 사전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사두는 행위로 공매도 쇼트 커버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숏 커버링에 나서면서 매수 수요가 몰려서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가격 상승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문제와 국내 시장 영향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김 대표님. 자, 왜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전형적인 이 비디오 게임 리테일 업체인데 온라인 회사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공매도 전쟁이 벌어졌는지 전말을 좀 쉽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게임스톱이라는 회사는 비디오 게임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유통망이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비디오 게임은 우리가 옛날에 빌리도 가듯이 거래량 각계 오프라인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행동주의 이사가 영입이 되고 이게 주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주식이 올랐는데 헤지펀드들이 공모대로 치면서 부정적으로 이 회사는 오를 정성적인 재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을 하니까 1월 4일 날 17달러였던 게 최대로 많이 올랐을 때가 347달러, 27일까지. 몇 배가 1600% 정도 올랐는데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랐죠. 이제 이러 보니까 이렇게 이 과정에서 계속 논쟁이 주고받아진 거였고 미국에 있는 개미들은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증권 시장에서 바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웹 거래소, 로빈후드라는 웹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고 한국처럼 이제 주식 토론방에서 좌표를 찍어준 거죠. 게임스톱이 공매도에 침탈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반 개미들이 이제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고 했던 20대, 30대들이 이제 40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20대, 30대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불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금수저, 은수저가 있지만 미국도 젊은이들이 고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으니까 샌더스를 지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보니까 더구나 이 회사는 내가 어릴 때 이용했던
자주 갔던 게임 회사예요. 빌리로. 예, 그러니까 예. 추억까지 맞물리면서 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월세 살 돈으로 내일 돈으로 이 주식을 구매까지 할 정도로 오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고 예. 헤지펀드 한 곳은 시장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항복하고 철수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1,600%가 올랐으면 이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이 헤지펀드들 손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위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게임스톱의 공매도를 집중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헤지펀드 두 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물론 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멜빈 캐피털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론 리서치 이 두 가지 헤지펀드가 주로 공매도 투자 전략을 이제 주된 그 투자 기법으로 활용하던 헤지펀드들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런 헤지펀드들이 그 게임스톱의 공매도를 집중시켜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19일부터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여기에 공매도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미 주가는 $3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었는데 헤지펀드들이 현재 우리가 공매도를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라는 미리 그런 예고를 주장을 하니까. 이제 내세우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것이 공매도 전쟁, 개인 투자자들과의 공매도 전쟁을 일으킨 사실 도화선이 되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격분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건데 가격이 올라 버렸으니까 이 멜빈 캐피털이나 시트론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로 지금 투자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파산설까지도 나오게 되었거든요. 주가 폭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시트론 리서치는 지난 1월 21일 날 드디어 이제 항복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항복 선언을 했죠.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사실은 파산설까지 나돌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도 보면 공매도 때문에 이제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손실이 나게 됩니다. $125억 자산을 가지고 있던 그런 헤지펀드였는데 $125억 한화로 따지면 거의 15조에 육박하는 15조. 예, 14조에서 15조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 30%에 달하는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이제 되어 있었고요. 분들이. 네. 30% 정도 투자 손실이 나면 보통 파산 위기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7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대규모 이제 자산 손실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메이플레인이라는 헤지펀드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1월에만 45%의 자산 손실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스탑과 관련된 기관의 공매도 손실은 1월에 이미 $910억 달러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규모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910억이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조에 가까운 100조에 돈이죠. 가까운 손실을 헤지펀드가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리테일 업체인데 거의 아까 160% 올랐다고 그랬죠. 1600%. 한 달 안에. 그러면 아무리 개인들이 계속 산다고 해서 그렇게 주가가 그냥 마냥 오르면 어떻게 개인들은 뭉칠 수가 있었습니까? 함께 사자고. 우리처럼 역시 SNS의 그 파워. 토론방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도 있었지만 특히 또 테슬라 회장 같은 경우가 예. 공매도는 사기다라고까지 사기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 CEO. 예. 그렇게 하면서 트윗을 올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해 올랐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오늘 좀 주가 시장 개장을 봐야 되는데 1월 28일은 44%가 또 폭락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67%가 급등을 하고 그날 그러니까 하루 27 폭락했다가 급등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또 다시 뭉친 거죠. 이게 폭락했던 이유는 로빈후드라는 데서 거래 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개인들에게는 매수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 개인들은 사지 못하게. 그러니까 매도만 하게끔 하고 매수를 못 하게 되니까 물량이 절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발하고 불만들이 생기고 심지어 정치권까지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정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겠다. 이게까지 이제 상황이 온 정도인데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오늘 주식시장에 개장됐을 때 미국을 좀 봐야 되는데 당분간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전쟁이 사실 바람직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네. 이 게임스톱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 지난주 조정이라는 여파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주가가 150% 이상 빠지는 효과도 좀 있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시장은 불확실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오늘 주가가 반등했다라고 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도 공매도를 쳤던 일부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물량을. 그러면 개미들의 공격에 완전히 항복한 게 아니고 여전히 공매도 주식을 보유하면서 버티고 있다. 그렇죠. 그런 주가가 겁니까? 오를 수 있는데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시장이 계속 불확실 수밖에 없고 좀 전에 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파산설이 나오면 그 한 군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비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정시, 우린 특히 취약한 우리나라 정시에는 불안정 요소로 저는 보입니다. 게임스톱 회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게임스톱. 이 영업 실적이라든지 게임스톡의 영업 실적만 놓고 보면 특히 이제 올해는 영업 실적이랄 게 아직 할 것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영업 손실이 수천억 단위로 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일단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제 게임기, 셋탑박스 이렇게 예, 놓고 예. 게임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많이 거의 온라인 게임이 오히려 주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셋탑박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게임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이미 완전히 정착돼 버렸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회사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많은 수의 그 직원들을 이렇게 내보내야만 했던,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보내야만 했던 그런 회사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라면 주가가 1600% 오르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결국 개미들의 비이성적인 투자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쨌든 전쟁을 붙었는데 이게 정안을 약간 미국발 월가를 점령하라 2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공매도에 대해서 일반 개미들이 많이 싫어하고 공포감에 쌓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2010년 5월 6일 날 미국에서 장 종료 15분 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9% 급락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2월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다우존스가 급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개미들이 이게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 하나가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지펀드에 대한 불만 이게 같이 작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에 시달렸던 기업들이 네. 같이 참전을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주가를 올린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장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게 예. 우리 또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더라니까요. 보니까 매도 매수를 우리나라 생겼던- 투자자들이 예. 그 게임스톱에 게임스톱. 한국에 예. 개미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손해는 아닌데 이런 불확실한 장세에서 외국에 있는 개미들까지 들어가서 참전을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이슈가 저는 있다고는 보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를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익의 상승률은 좀 있었는데 1,700% 가까이 폭등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지는데 여기에 잘못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들어가셨다가 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이 게임스톱 공매도 참전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29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스톱 순매도 결제 금액을 살펴보면 약 6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순매도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들도 이미 이제 게임스톱에서 빠져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매도 결제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 사실 테슬라라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생산업체죠.
테슬라가 이제 항상 우리나라 사업 개미들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종목이 됐었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규모가 1억 2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오히려 이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지금 등극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 회사의 영업력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하면 사실은 테슬라와는 비교가 사실 이만큼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학개미들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종목인 것은 분명하고요. 많은 많은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지금 게임스톱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꽤 많은 상당수의 서학개미들이 이 게임스톱을 매수를 하고 계신다. 아직 주식을 들고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매수 거래가 굉장히 여전히 활발한 그런 상황인 점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미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로빈후드 같은 데가 매수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개인들의 매수를 못하게. 그러다 주가가 44% 폭락을 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당국도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로빈후드라는 주식거래 웹에 개인들의 매수는 제한하고 그걸 조금 완화해서 주가가 다시 지금 회복은 한 거죠. 금요일 날 주가는 다시 폭등을 했죠. 폭등을. 69%. 네. 그게 완화가 되니까 거래를 재개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폭등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주식이 44포인트 내려갔다가 66% 올라간다는 건 제가 봐도 비정상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공매도 세력과 개미와의 전쟁이 게임스톱 하나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고되는 다른 종목들 지금 또 이제 있으니까. 다음번 게임스톱 예. 종목이 도대체 어느 것이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는 종목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 이제 전쟁터가 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후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게임스톱에 많이 공매도가 몰렸던 이유는 게임스톱의 영업 실적이 이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갔던 게 가장 중요한 영향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또 영업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쪽이 어디냐면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영화관 업체들, 영화관 체인 업체들 이제 이런 부분 오프라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관 체인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이 됐었고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도 공매도가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도 다음번 이제 우리의 타겟이 될 수 타겟.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극장 체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극장 체인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난해 사실 부도 위기까지 몰렸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게임스톱의 개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여기도 지금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이미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 27일에는 하루에 주가가 300% 폭등을 하루 하루에요? 만에 하루 만에 그렇게 300% 폭등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주로 많이 집중되었던 회사들이 다음번 게임스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회사들을 살펴보면 이제 블랙베리라고 다들 아실지 휴대폰 회사였다가 이제 휴대폰이 잘 안 돼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한 회사인데 여기도 공매도가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항공회사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기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매도가 많이 집중됐었고요. 여기도 다음번 지금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베드 앤 비욘드라는 그런 이제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 노키아 같은 경우도 노키아. 사실은 많이 이제 실적이 나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키아 쪽도 많이 공매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노키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노키아 1월 28일 날 주가가 42% 급등을 했거든요. 하루 만에.
이거는 이제 1991년에 노키아가 상장되었는데 그 하루 상승폭으로는 91년 이후로 최대 폭이었습니다. 공매도 반대하는 개인들이 산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특별한 그렇게- 호재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측에서도 도대체 주가가 왜 오르고 예. 있는지 회사에서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월가의 뭐 슈퍼맨들이라고 하는 헤지펀드를 쓰러뜨린 이 공매도 반대 세력, 개미들이 이런 움직임이 우리한테도 정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뭐 3월 15일이면 공매도 금지 시한이 되잖아요. 예. 약간 연장적으로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 벌써부터 선언을 하셨고요. 예. 주식 하시던 그 연업체에서는 예, 개인 투자자 모임. 개인 투자자 예. 모임에서 종목까지 이제 지정했던 게 셀트리온, HLB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이 만약에 3월 16일 날 공매도가 연장이 되지 않고 바로 재개가 되었을 때는 지금 현행 준비했던 내용 가지고 한다면 그 반발 심리로 제2의 게임스톱이 한국판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반 개미들이 사기로 받아들이는 게 그동안은 이제 그냥 정보만 가지고 의심만 했는데 2018년도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니 주식이 없는데도 유령으로 거래가 돼?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그다음에 있었던 골드만삭스가 400억을 공매도를 치게 됩니다. 그것도 무차입 공매도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있어? 무차입 공매도가 이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못 잡아냈던 무차입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반 개미들은 손해를 본다라는 그 플레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보여줬던 효과를 보여주니까 우리도 그러면 한두 종목 공매도를 많이 치는 종목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버리는 건 비정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바로 3월 16일 날 공매도를 이런 식으로 재개를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가 이제 공매도 반대 뭐 홍보 버스도 운영하고 상당한 연합 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바람직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시장의 자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공매도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행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람직하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스탑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큰 자금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SNS 상에서 여러 가지의 활발한 정보 그다음에 교류를 통해서 조직력도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 그룹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게임스탑과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반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앞서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가격이 게임스탑처럼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사실 1600%의 가격 상승은 그 경제적 펀더멘탈 가지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가격이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또 상당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도 지금은 현재는 게임스탑에 대한 불공정 거래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는 시세 조정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세 누가 조정. 좌표를 찍어가지고 처음에 해서 자기 돈을 엮고 벌고 나왔다면 시세를 조정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좀 갈 수는 있는데 그 제약들이 시세 조정 혐의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을 들어 어떠한 좌표를 찍고 갔을 때 당연히 주식을 사고 좌표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지금 한투현이 하는 게 시세 조정 혐의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혹을 받을 수 운동이라고 있습니까? 보는데 우리 금융당국이 걸면 코에 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세 조정 혐의가.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찍고 올렸을 때 그리고 수혜자를 봤을 때 시세 조정 혐의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현행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또 검찰이 또 손을 댄다 이렇게 하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좀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안 좋은 시그널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게임스탑의 사태가 좋은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국 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재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3월 16일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재개를 하면 저렇게 또 운동성이 보고 폭발성이 전쟁으로 갈는데 이게는 지금 사실 내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예, 여론에 이렇게 보면 정치권도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공매도 이 금지하는 걸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미 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러나 그냥 연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돼. 무슨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쯤 후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금융위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사후약 방식으로 몇 가지는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선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AI 시대의 수기로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기 작성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 보관 제출 의무 위반 시 이제 과태료 1억까지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과태료를 그동안은 이 과태료라는 거는 사실 700만 원.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도 400억 공매도 사건도 75억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난 사건이었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보니까 불신이 많은데 좀 징벌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20년,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능한데 한국은 집단소송제를 하려면 1심, 2심, 3심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이게 집단소송에서 그냥 무차익 공매도는 바로 허가해서 바로 집단소송으로 들어가면서 한 10배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지금 이거 홍콩식인데요. 시가총액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인 종목만 좀 공매도를 허용하자. 이게 우리가 작년 3월 11일 날 공매도를 부분 금지를 해서 거래 종목이 낮은 것들은 3월 10일부터 거래가 금지됐는데 좀 이런 식으로 한국식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게 하나가 지금 뭐 주장하는 거고요. 저는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컸을 때. 예. 근데 작년 3월 16일 날 공매도를 중단을 했는데 저는 시기가 늦었다고 봐요. 3월 달에 주가 빠진 게 한 200포인트 빠지는데 팬데믹이 3월 11일 날 선언이 됩니다. 그 이후 빠진 주가가 한 200포인트 넘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운동하시는 동학개미들은 이게 11년 전 주가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1,450까지 빠진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이명박 정부로 돌아간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가 보니까 공매도가 많이 돌았다고 보는데 실제 그때 돌았던 공매도 양을 보면 평상시에 한 3분의 2가 되는데 3월 초에 85%, 3월 18일 날 주식 잔고를 보면 외국인들이 94%까지 공매도를 친 거예요. 기간도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는 공매도를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다는 사냥터였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사이드카 발동하듯이 네. 바로 공매도가 금지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공매도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불만이 있는 영역이 앞서 일부 이제 김덕희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처벌 규정이 아직까지 약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저는 공매도의 접근성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잘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지금보다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이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치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이 되면 여기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죠. 지금 앞서 75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75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서 적발이 되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은 안 된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외국은 예, 자, 완벽하지는 간단하게 않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외국은 다 돼서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산 관리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사실상 수기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못 막는다 하더라도 좀 전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부 오늘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동학개미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대차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 6개월에서 1년 너무 길다. 그러니까 30일에서 개인들은 90일인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매도를 들어올 때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